남성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비게 된 자리인데다가 초선의 참신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달라진 통합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야당의 어떤 투쟁을 장외투쟁이나 아니면 보이콧이 아니라 논리전으로 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무시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고 다만 내년에 재보선까지 이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유통기한 5분 연설의 유통기한은 결국은 가을 전월세 시장이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J에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금요일 2부 3부입니다. 1시간 동안 이번 한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들 짚어서 이야기해봅니다. Burning Friday,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사실 요한 1, 2주 사이에 가장 주가를 높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 합쳐서 이분인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 얘기해보겠습니다. 뭐 참고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박 났어요. 지역구 임차인이시죠? 네. 저 올라가서 블로그에서 댓글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제 그 아이콘에 시사특공대 마크 딱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도 아이쿠야 하고 바로 뺐습니다. 큰일 날 수 있죠. 자,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그 짧은 연설로 주가를 뭐 한 300~400% 떡상시켰는데 이거 이후에 나도 한번 올라타자 하고 초선들이 너도 나도 앞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번에 본회의 때 뭐 발언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도 했고 당내에서 실제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통합당이 조금 21대 시작할 때부터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컸거든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 통합당은 총선에서 참패를 한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과거의 어떤 이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반면에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은 빚도 없고 그리고 자기가 잘해서 당선이 됐다 이렇게 되게 당당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새누리당 때나 자유한국당 때랑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세를 타고 당선됐던 사람들이라면 지금 당이 어려울 때 당선이 됐던 사람들이라서 예전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때는 이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내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때는 살짝 이렇게 은덕을 입어서 이 당선 느낌이 있었죠. 특히나 뭐 그때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힘으로 당선이 됐고 그래서 뭐 남원정이라고 한나라당 때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사람 왜 없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그래도 원래 당당했던 초선 의원들이 이 윤희숙 의원 토론이 먹히고 나서는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그 통합당의 한계 같은 걸 해결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원래 통합당이 이 여당이 실책을 하거나 잘못을 해도 그 지지율이 통합당으로 넘어오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윤희숙 의원이 그걸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최근에 어제도 그렇고 몇 번의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잖아요. 거의 근접을 했죠. 거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도권을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초선 의원들이 이 새로운 얼굴 원한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화답을 하고 있는데 이 기자들하고 사석에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초선 의원들을 비공개 의원총회 때 앞에 세워가지고 발언을 시키겠다. 연습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 무대에 계속 세우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2, 제3의 또 그 5분 발언, 레전드 발언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얘기죠. 일단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또 그 한 일주일 동안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고 뭐 저희 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 정무적인 이야기부터 오늘 나눠보죠. 당장 그 보궐선거가 큼직한 거 2개 플러스 또 뭐 자자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서울하고 부산이 비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 서울시장 얘기까지 나와버렸어요. 너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게요. 그 초선인데. 아니, 쌍윤 효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쌍윤. 윤석열, 윤희숙. 한 명은 대권, 한 명은 서울시장.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 방송 많이 하시는 이 평론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많이 나갔다. 지금은 사실은 지지율이 붙어서 미래통합당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서울시장, 수도 서울의 시장입니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아직까지는 뭐 앞으로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 5분 발언으로 시장 후보까지 된다. 그건 조금
조금 나간다. 뭐 더 사실 됐으면 좋겠지만 저는 앞으로 이 똑똑하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 경험, 그렇죠. 정치력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뭐 여러 두루두루 인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해야 좀 편하게 시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또 박연미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스타 정치인이 발돋움하는 계기는 사실은 굉장히 우연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건이 일대 도약의 계기가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청문회에서 그 명패를 던지면서 일약 국민들의 시선을 잡아 끌게 되는데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 연설. 귀에 그냥 그 갖다 꽂는 것 같은 깜짝 고 놀랐어요, 저 연설. 들으면서. 그 예. 놀라운 전달력과 그 이분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해서 KDI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정부 정책에 어떻게 입안되는지 그 과정도 잘 알게 됐고 그 정치적인 여건이 지금 이분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시대가 부른다 이런데 응답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일단 남성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비게 된 자리인데다가 어허. 초선의 참신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달라진 통합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야당의 어떤 투쟁을 장외투쟁이나 아니면 보이콧이 아니라 논리전으로 끌어왔다는 측면에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 무시할 수 없는 카드라고 보고 다만 내년에 재보선까지 이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어떤 유통기한 5분 연설의 유통기한은 결국은 가을 전월세 시장이 가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야, 이래서 다들 박연미, 박연미. 박연미다. 5분 뭐야 연설의 여기 유통기한. 집성촌이라 분위기 좋은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정말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무 좀 감탄했어요. 5분 연설의 유효 기간은 9월 전월세 시장이 가를 와, 것이다. 진짜 유효 기간은 5분 연설입니까? 뭐 5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9월 전월세 시장 맞아요. 근데 사실 네. 생각해보면 맞죠. 딱 그때까지. 가을에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판이 펼쳐지니까 그 판에 맞는 얘기가 또 가야 되죠. 알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자, 지금 서울, 부산 뭐 아직 뭐 후보가 떠올라도 지금 감추겠죠, 당에서는.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자, 어쨌든 이 그 보궐선거에 초선들이 그래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 당내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아요. 딱 그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데 사실은 지금 원래는 이 안철수 대표를 엄청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게요. 통합당에서는. 근데 안철수 대표가 되게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여성이 나서야 되고 그중에 좀 새로운 인물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말씀하신 대로 딱 윤희숙 의원의 토론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제가 만난 3명의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다 만나본 게 아닌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희숙 의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이 부산 초선 한 명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윤희숙 의원이랑 가까워가지고 이번 주 초에 만났대요. 만나서 이 설득을 했답니다. 이 서울시장 나와라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기는 받았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없는 것 같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 윤희숙 의원은 기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대권 후보 못지않은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토론하고 나서요. 이 지난 3일하고 4일에 뭐 3일에는 뭐 지면 기자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 불러서 방에 불러서 네. 간담회 하고요. 4일에는 방송 기자들 불러서 간담회를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페이스북에 이제 글 써서 올리는데 이 원래는 부동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오늘은 지금 교육 정책을 얘기를 하고 그러게요. 있거든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육 정책에 네.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에 대한 그런 당내 요구에 대해서 좀 호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이 그런 행보들을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문제는 이 초선 의원들이 거론이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년 보궐이 4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임기를 1년도 하지 않은 채 이제 그만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데 뭐 지금 일단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저는 네. 같은 여자 네. 그 이분은 정체는 행정가긴 한데 네. 그 구청장님 이름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분 이름도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데. 조은희 구청장도 네. 얘기를 했던 게 원래 이 윤희숙 의원이 주목받기 전에는 여성하고 좀 새로운 인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이 거론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원순 그렇죠. 전 시장의 어떤 뭐
통한 그 반사 이익을 좀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상대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죠. 초선이 간담회를 자기 방에 불러서 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용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사실은 그 적어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이 아니면 일단 각이 나오질 않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고요. 내가 초선인데 제가 뭐 정책 정견 발표를 한다고 오라고 한다고 기자들이 호락호락 가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 중진들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시간을 할애해서 기자들이 일단 간다. 이 자체가 사건이고요. 여기에서 부동산 받고 교육 간다. 이렇게 얹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견 발표를 본인 이름으로 바이라인으로 할 수 있는 초선이 정말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초선이 보통 이슈가 되는 건 무리를 일으켰을 때, 말 실수했을 때, 왜 그러지? 요럴 때인데. 정말 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머릿속으로. 근데 이분은 저는 좀 이 여당 입장에서는 약간 긴장감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래도 뭐 다들 공감합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래통합당 아닌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언론의 여론에서 주목을 상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제2의 제3의 토론 그 연설 같은 내용이 나와야지만이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분 그 선거 유세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주 봤어요. 실제로 제 눈으로 바로 앞에서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그 팜플렛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오잖아요. 공보물이 오면 학문력이랑 또 뭐 흔히 말하는 학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보면서 학자구나 생각했어요. 학자 맞죠? 학자 맞죠? 학자죠. 학자죠. 학자.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그 5분 연설까지도 신선한 이유가 이 정치 쪽에 무리 안 들고 이 학자로서 그것도 굉장히 경제 쪽에만 쭉 한 길을 걸어온 경제학자로서 발언해서 신선한 거구나 했는데 지금 박윤미 기자 얘기 들어보면 정치인으로서도 지금 자세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조용히 얘기도 하니까. 지금 신발끈 꽉 묶었어요. 제가 잘못 네. 봤네요 사람을. 근데 정치인의 자세가 돼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게, 그러니까 그 이번에 연설이 뭐 주목받은 건 내용을 떠나서 또 한 가지 짚는 거는 어려운 용어 거의 안 쓰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학자들이 갖고 있는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계가 어려운 전문 용어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감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쉽게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건가 저희들도 좀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예전에는 이 김항식 전 총리 있잖아요. 네네, 여기 김학식 캠프에서 경제 관련해서 이 그런 경험이 상담해주고 있구나.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또 했었다 그래요. 추억에 다는데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에는 연필로 그 본인의 연설문을 쉽게 직접 쓰시는 걸로 유명했고 SNS에 올리는 글도 본인이 연필로 한번 메모했던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나 김황식 전 총리에 대한 정치적인 호불호, 평가와 별개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인으로서 소통하는 스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댓글로 5742 대원 이런 분들은 역시 SBS다. 윤희숙 띄워주느라 고생한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안 띄워줬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청취자분한테 5742 대원에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얘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지금 사실 뭐 꽃놀이피 한 2장 정도 든 거 아닙니까? 다는 네. 아니더라도. 아니 뭐 분위기 자체가 워낙 좋았는데, 근데 지금 윤희숙 의원 이런 뭐 토론 회자되면서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김종인 체제 들어섰을 때 당내 중진 의원들이 했던 얘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고 이 대선까지는 계속 이 대표직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직 유지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초선 의원들과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김종인 체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지난 그 임기 처음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요구했던 게 무기한 임기 이런 걸 요구하면서 무리를 빚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부결을 시킬 때 주도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중진 중진들이죠. 의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중진 의원들 별로 안 좋아하고 초선 의원들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게 좋아하는 게 딱 드러나는 게 네. 뭐 비대위원회 구성 같은 거 보면 중진 의원들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뭐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빼고는 중진 의원 아예 없고요. 다 뭐 청년들이 주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각 특위 굉장히 많은데 특위 위원장
위원장에도 중진 의원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경제특위 위원장이거든요. 경제혁신특위.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초선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고 중진들의 목소리는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구 지역의 삼선 의원 한 명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중진들 바보 만들어놨다. 지금 역할을 할 게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볼멘 소리도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반대로 역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보자면 당내 구도로만 보자면은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커지고 잘 나가는 게 김종인 위원장 체제는 더 단단해지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식한 소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감정이입을 해봐도 동생들은 껄끄럽거든. 그렇죠. 유희숙 의원만 해도 막내딸 같은 너무 느낌. 무거워. 너무 무겁지. 무겁기도 좀 하고. 편하죠. 아니 저는 이 대목에서 중진 의원들도 본인들이 내 자리는 어디 이 못 찾는 이유가 일단 막말 못하게 했죠. 장외투쟁 못하게 했죠. 맞아요. 삿대질 이런 거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막말, 삿대질, 장외투쟁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네. 이 그동안 미래통합당의 중진들이 보여주는 구태가 참 얼마나 그렇죠. 심했나 하는 걸 역으로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요게 이번에 윤희숙 완전히 그걸 네.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 변호사님 네. 지금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가 사실 평균치가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해, 제대로 정책 좀 얘기하고. 하라고 이러는 국회가 우리 그 다 바라는 거 그러게요.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기대하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해 보이니까. 그동안 안 했으면 하는 걸 안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발전이다. 반사 효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이거 좀 이따가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불황형 흑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늘어난 것보다 수입을 덜해서 남는 흑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통합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의 상승세 이런 건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바닥을 쳤다.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다. 지금 많은 그 우리 특공대원님들이 왜 그렇게 미래통합당을 옹호하냐, 뭐 네. 유니숙 팬클럽이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지금 저희 한 얘기 들으셨죠? 아니요, 불황형 그런 게 흑자예요. 아니에요.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6134번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인천 버스 506번 종점이 수봉각이라고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집이더라고요. 왜 얘기를 하느냐? 박수봉 기자님은 박순봉이잖아요. 네, 박순봉 이거 네, 박수봉이라고 박수봉이라고 썼네. 잘못 썼네. 박순봉 기자님은 중국 음식으로 비유하면 담백한 우동으로 표현하고 싶네요. 영양가가 많은. 너무 좋네요. 저번 주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 아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난주에 뭐 각자 팬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박순봉 기자님이 좀 소외되는 느낌이 배제가 있었죠. 됐었죠. 지금 누나한테 문자하지. 지금 미래통합당의 중진 같은 느낌을 느꼈을 거예요. 소외 느낌. 네. 자, 4299님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박연미 기자님이셨군요. 말씀을 너무 잘해주세요. 박순봉 기자도 연예인 같고요. 박지훈 변호사는 머리가 정말 크구나라고. 자, 이제 그만. 자, 이제 일사 특공대 3부로 넘어갑니다. 아까 이 미래통합당 얘기를 오늘 좀 앞에 했는데 많은 댓글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희숙 의원 관련해서 연설 끝나자마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임차인 임대인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1가구 1주택인데 자기 집은 새 놓고 임대인이면서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새로 들어 사는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저 정확한데. 다음에 했던 용해인 의원은 본인도 이제 임차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수한 의미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분은 그 아예 사람은 집이 아예 없는, 집이 없기 집이 때문에. 없는. 네. 그래요. 그 박지훈 변호사님 이 아까 그 여론조사 얘기하면서 이제 지지율에 네. 이젠 뭐 일단 붙었다 그냥. 이렇게 미래통합당 보이는데. 만들어진 이후로 막 가장 많은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됐을 겁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당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탄력을 받냐 안 받냐가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야당한테는 그렇게 된 거고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점 같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나쁜 거 다 지금 보였기 때문에 그 매수식입니까?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주식 얘기는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저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효과라든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네요. 앞으로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은 지금 한 그 2차 전지 관련주 정도 보면 됩니까? 그렇죠. 자꾸 알겠습니다. 박연미 변호사는 지금 변호사요? 이 박 변호사. 네. 네, 박연미 기자는 이 지금 여당 야당의 지지율 추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전에는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이게 보통은 상대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을 보면 종전에 가장 근접하게 지지율이 붙었던 때가 한 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1%포인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는 여러 가지 실책이 나왔고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안에서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들이 나왔잖아요. 공급은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반대. 이런 식의 이 조율되지 않은 목소리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기시감이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과거에 현재 여당을 지지했던 이른바 촛불을 들었던 분들은 아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 역병이 돌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 대안을 제시했고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따뜻하게 다가가겠다. 여러 가지 참신함이 있었는데 요즘 보여주는 모습은 기시감이 있거든요. 저 어디서 내가 본 건데 근데 저거 싫어가지고 촛불 들었던 것 때 했던 분들이 많이 좀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른바 그 성 문제 관련해서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준엄했던 사람들이 왜 이 문제에는 이렇게 명쾌하지 않지 해서 30, 40대와 여성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요걸 계기로 다 잡고 가느냐 여기서 흔들리느냐 요게 문제일 것 같고 통합당의 경우에는 반사이익도 약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그 최고위원 회의할 때 뒷배경 백드랍이거든요.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네. 말 없는 대변인이에요. 네. 마치 우리가 예능에서 언제부턴가 자막이라는 제3의 PD가 출연하게 된 이제 것처럼 그거 없으면 못 만들죠. 프로그램. 이제 그거 없으면 못 만들고 곡이 있어야 맥락이 돌아가잖아요. 심지어 음소거 상태에서 그것만 봐도 웃길 때가 있는데 이 백드랍을 통해서 100마디 막말보다 큰 울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비대위원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당내 초선하고 젊은 당직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백드랍을 하자는 얘기를 김정아 했고 의원이 주축이 됐다고. 다들 자기가 했다고. 잘 됐잖아요. 지금 컬투도 뭐 만든 사람이 컬투의 아버지가 한둘이 아니던데 뭐. 아컬트야. 아 그런데 그런 의견을 잠깐 뼈 부러진 거. 세대가 한꺼번에. 그런 의견을 그 당내 어떤 주도하는 분들 그리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수용을 해서 옛날에 되게 촌스러웠단 말이에요. 그 느낌이 빨간색 막 그릇 그려놓고 근데 이제는 우리 그렇게 안 한다. 메시지로 보여준다. 이게 먹히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긴장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선거를 공학으로 생각했을 때 네. 캠페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하자면 좀 마케팅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그게 효과가 좋았을 때가 광고쟁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조동원 씨인가 네. 박근혜 캠프였을 새누리당 거예요. 새누리당 시절 만들었을 때. 때 그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했어. 아주 영리하게. 근데 지금 뭐 백드랍도 그 정도로 완결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방면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신선한. 정치는 사실은 언어의 경제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라는 그 말이 미국 국립묘지에 써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러니까 당시 아마 대선 주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았던 단어가 딱 이거였습니다. 참 나쁜 대통령.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사람을 굉장히 수세에 몰아버리거든요. 별거 아닌 그러니까 말인데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아주 함축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통합당이 지금 여론전을 펴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대호각성해야 되는 잘 시점입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략도 그렇고 그리고 이 거대 담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를테면 뭐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굉장히 뚝심 있게 잘했다고 보는데 막상 일반 국민들이 부딪히는 영역은 우리가 무슨 공수처 갈 일도 없고 뭐 정치 국회 들어갈 일도 어려워요, 없는데 사실은. 어려운 네. 일인데 부동산 부동산이죠. 문제라든지 성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 성 역할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닿는 이런 문제들에서 자꾸 그 조금의 실수들이 계속 연속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그 청취자분께서 오해하신 분이 계셔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4917님께서 4917. 아, 그럼 저 지금 보유 중인 2차 전지 관련주 전부 익절해야 아이고, 되나요? 아니랄게요. 항공주 지금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비유예요. 비유. 메타포. 아니야. 메타포예요. 아, 지금 3월 저점 대비 코스피가 61% 올랐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주식은 그냥. 투자자 개인이 책임입니다. 자, 광고 듣고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